자, 2016 TF K리그2 전반기 결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K리그1 결산을 한번 했는데 그때 조회수가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결산도 잘 나왔고 베스트 11 뽑는 것도 잘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반응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참 평가라는 게 부담스러운 거긴 해요. 좋게 얘기해 드리면은 뭐 그거에 대한 반응들은 사실 별로 없고 결국에 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좀 반응들이 왔는데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스포츠라는 거는 평가받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예. 매일같이 평가받잖아요. 사실 저희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팬들이 예, 매주 예, 매 경기 평가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너무 애정 없이 뭐라고 하진 않았으니 그러니까 감정을 예, 실은 평가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송하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대전에 사시거든요. 그 대전에 내려가면서 내가 여기 내려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의미에서 하고자 노력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예. 그리고 전력만큼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전력만큼 결과를 가져온다면 당연히 후반기 도약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길 바라고요. 네. 김호성 위원은 오늘 방송에 이렇게 네.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이 콘텐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연습을 했다고 했을 때 사실 봤던 콘텐츠가 그거 아닙니까? 저희가 맞아요. 예, 예. 그 학점 매겨 학점 같은 거. 주고, 네. 예, 좀 어떻게 봤어요? 그냥 보면서 저 베스트11 뽑는 게 되게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위원님들 막 이렇게 하실 때. 그래서 나름대로 진짜 내 마음에 드는 다 떠나서 K리그2는 또 특히나 약간 압도적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일 만한 약간 그런 상황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조금 그냥 내 성향,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감독이라면 이런 네. 선수를 썼을 것 같다라는 선수로 그냥 하자라는 네. 생각으로 해왔습니다. 네, 베스트 11은 그랬고 그럼 학점 매기는 건 좀 어떻게 봤습니까? 학점도 여기 와서 이제 여기 이야기를 좀 나눠 보니까 너무 그냥 중구난방 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다 해왔죠. 해왔는데 네. 여기 와서 또 수정하는 것도 있어요. 원래 그래. 약간 기가 팔랑귀여가지고 딴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예. 한번 들어보면서 이제 고치고 그러는데 네, 오늘은 김호성의 학점을 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사실 그거 보면서 가지가지 한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 하긴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는 거잖아요. 네. 이번 K리그 1에 이어서 K리그 2 다시 하는데 역시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지가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온 걸 보면은 K리그 팬분들도 이런 콘텐츠에 확실히 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컨텐츠에 관심도 있고 또 자기가 관심 깊게 본 팀이라든가 선수들에 대해서 예. 고평가를 하는지 예. 저평가를 하는지 좀 찾아보고 싶은 욕심도 있겠죠. 예. K리그2 같은 경우에는 팀이 17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K리그 1 할 때도 그 분량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건 5팀이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더 컴팩트하고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면은 해보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학점입니다. 그래서 만점은 4.5점이고요. A+부터 F까지 저희가 17개 팀의 전반기를 저희의 소신껏 저희의 취향대로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 학점을 들어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4명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사람의 평균이 그 팀의 평균 학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한번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역시 K리그1과 마찬가지로 순위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학점을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학점은 김호성 해설위원 네, 저는 A 뿌입니다. A+. 네. 자, 이제-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3년차 그리고 이제 신구조화 좀 올 시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도 성공적으로 좀 하고 있어서 조성환 3년차 플러스 신구조화 플러스 외국인 성공은 승격 이런 느낌. 아니 한 줄 평치고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했었던 마지막 조성환 3년차 더하기 신구조화 더하기 뭐라는 거야? 뭐가 많이 붙는데? 야, 이거 괜찮은데? 더하기? 더하기 하면 되잖아. 괜찮은데? 조성환 좋아. 3년차 더하기 신구조화 오, 더하기 씨. 외국인 성공은 승격. 조성환 3년 차, 크리스찬 더하기 가브리엘 더하기 이건 너무 괜찮은데? 뭐야, 계속 할 얘기 다 할 수 하시네. 있겠는데? 예. 자, 알겠습니다. 이 굉장히 긴 한 줄 평과 함께 A+ 일단 네. 줬습니다. 자, 소영재 해설위원 저도 A+를 줬습니다. A+. 근데 저 그 한 줄 평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똑같아요. 이번에도 조성환의 3년 차, 기대 이상의 질주. 그러니까 조성환의 3년 차라는 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부산이 이 정도로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부산도 약간의 이제 주춤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뭐 시즌 초반부터 크리스찬이 잘해주고 있고 물론 최근에 공격 포인트가 주춤하긴 했지만 또 가브리엘이 잘해주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야, 이 팀은 승격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운이 좀 왔다. 네. 예. 소정 기자. 저도 A+고요. 오, 예. 준비해 왔던 거는 이제 조버지 3년 차는 신앙이다라고 준비를 야, 해왔는데 봐봐. 소원 3년 차야. 봐봐. 나도 그렇게 없거든. 됐잖아. 나도 야. 그 얘기 안 했어. 야, 살짝- 우리 다 똑같아. 살짝 이제 앞에 나온 거 너무 같으니까 네. 지금 바로 생각한 게 딸깍일 줄 알았지 완벽이다. 아, 그 전 걸로 하시죠. 예. 저는 A입니다. 예, A를 드리고 한 줄 평은 예상 밖의 전술 기대 이상 성적. 예,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사실 저희가 K리그2 예측도 했었는데 그때 우승 후보로 뽑았던 사람은 4명 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플레이오프권에는 부산을 포함을 많이들 시켰었는데 지금 1위까지 올라왔으니까 기대감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약간은 조금 추격을 허용하는 듯한 그리고 더 치고 나갈 수 있는데 그 힘까지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플러스는 못 주겠고 이제 A 저는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조롱도 롱이라고. 그 롱이라는 게 꾸준히 잘 올라가는 이런 이제 주가 흐름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성환 감독이 최원건 수석 코치 데려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조롱했어요. 뭐 하는 거냐 둘이서 쓰리백에 대각끼리 만나가지고 아주 팀 축구 그냥 개판 만들겠고 막 이랬는데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아니 그 수비수들 쓰는 것도 가장 맞아요. 뭐라고 해요? 가장 진취적으로 네. 쓰고 있고요. 예. 네, 완전히 파괴적으로 쓰고 있고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산 전반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부산은 A 플러스 3명 그리고 A 1명 해서 평균이 4.375입니다. 예, K리그1에서 저희가 서울을 4.375로 평가를 했었는데 그랑 똑같은 그런 학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2위 팀 수원입니다. 야, 솔직히 저는 수원 학점 주는 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도 네. 되게 네, 저도 부담이었어요. 힘들었어요. 저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뭐 그냥 고민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은 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B. B 예. 이유는요? 기대치에 못 미쳤으나 무너지진 않았다. 음. 그 버티는 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고비 때 야 이거 이정효 무너지나? 이정효 이거 완전 허상이었나? 이러던 시점에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2위로 전반기를 마쳤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나 순간 짜증 났어요. 왜요? 고민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저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B예요? B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후반기는 달라져야 한다. 요거의 한 줄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쪽은 아주 그냥 심플하게 했고 이쪽은 엄청 시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워딩을 어떤 식으로 어떤 강도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가 굉장히 좀 이게 주저스러워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수원이 시작할 때 5연승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기대감이 매우 컸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공의 적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절대 강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데 경기가 진행될수록 향상돼야 되는데 문제점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공격 전개 방법이 좀 별로라던가 아니면 해결사가 없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터져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수원 더비라든가 미끄러지는 경기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팬들의 불만이 조금씩 올라갔단 말이에요. 수산 팬들이 보기에는 아쉬움이 매우 큰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발전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조금 더 화끈한 공격력이 나와줄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정효 감독이라든가 수원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봉 잡은 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했던 것도 맞아요. 지금 같은 경기력에 대해서는 변명거리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후반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전반기를 이 정도 했으면 후반기는 바로 결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호성 형. 저는 준비는 A로 해왔는데요. 듣고 보니 B뿔로 바꾸고. B뿔로 이게- 바꾸고. 예. 이게 참 웃긴 게 듣다 보면 계속 바뀌게 돼. 아, 저는 바뀌는 건 어쩔 수 A로 없어. 가겠습니다. A로 가겠습니다. A로 간다고? A로 소신으로? 가겠고 제 네.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왔던 거는 네. 한 줄 평은 우선 내려서는 상대를 공략하지 못하면 후반기는 진짜 어려워질 수도 음. 있다라고 이제 한 줄 평을 적어왔고 광주 시절에는 어쨌든 광주라는 팀을 뭐 깔보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그래도 우리보다 약팀으로 보고 하는 팀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내려서 있다가
압박을 들어오면 내 쪽으로 뛰어나오는 상대를 이렇게 제치고 나가는 풀어 나가는 형태로 경기를 했다면 수원 삼성에 와서는 이정효 감독이 아니라도 수원 삼성이라는 팀을 상대하는 K리그 2 팀들은 그냥 내려서거든요. 근데 네, 맞아요. 거기에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정효 감독이 4단을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더 내려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선수를 해봤지만 달려드는 선수 제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지선다니까. 그리고 이제 속이고 반대쪽이면 쉬운데 계속 내가 치고 가는데 계속 물러나 골대 앞에까지 물러나서 딱 골대 가로막고 딱 서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그걸 조직적으로 팀으로 한다? 이거는 뭐 과르디올라도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이정효 감독이 지금 풀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전반기를 했고 후반기 때 이거 파회하지 못하면 거꾸로 맞아요. 얻어 맞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정말 축구적으로 봤을 때 이정효 감독이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B뿔 A를 고민을 하다가 A를 줬습니다.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평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정효 감독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광주 시절에는 우리가 비드업 과정 보면은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광주를 상대로는 팀이 올라와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끌고 나와서 뒤쪽 공간을 어떻게 공략하냐의 문제거든요. 공간이 많으면 공격수들이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수월하게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원이 이끌고는 그게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반기는 상대가 밀집 수비할 때 그거를 파괴하지를 못했잖아요. 공격 전개 자체가 굉장히 단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산이라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광주 시절에는 그냥 이렇게 측면에다 풀어놨다가 어떻게 해서 앞쪽으로 올라가서 안쪽 공간만 조금 생기면 그냥 안으로 툭툭 친 다음에 때리면 넣을 수 있는 이런 유형 선수가 있어서 솔로 플레이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수비가 하나 더 끌려 나오든지 그러면 이제 또 공간이 생기니까 상대가 뭐 미드필더를 땡긴다든지 이런 반대쪽의 공간이나 막 이런 축구를 했었는데 K리그 2에 와서 수원 삼성 그냥 상대방은 이렇게 다 내려서 버리니까 두 줄 수비를 해버리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송영주 해설위원의 한 줄 평이랑 좀 많이 비슷했어요. 준비했고 어떤 거는 비슷했는데 한 줄 평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마땅한 기대감, 못마땅한 경기력, 달라야 할 후반기 이렇게 이제 적어왔었는데 바꾸겠습니다. 비축구인을 만족시켜야 한다. C입니다. 화성전을 못 이겼으면은 D와 C 사이에서 고민했을 것 같은데 화성전을 이겼고 천안전 역시도 마지막에 그 골이 또 인정이 되면서 이겼잖아요. 그 두 경기 이긴 게 후반기 레이스에는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전반기도 중요한 거예요. 그 경기들은. 그 경기들을 못 잡았으면은 지금 순위가 아래쪽으로 더 내려왔을 텐데.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정효 감독에 대한 그 비판의 강도 자체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경기가 이긴 게 뭐 경기력 자체는 만족스럽지가 않고 뭐 약간 좀 꾸역꾸역 이겼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승점 석점을 목표로 하는 것은 모든 팀들의 숙명 같은 것이고 거기서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그게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C0와 C뿔 사이에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정효 감독님이 이제 그 겨울에 했던 그 인터뷰 중에서 되게 좀 화제가 됐던 멘트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비축구인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 박원규 코치하고 이제 대화를 이제 일화를 얘기를 하시면서 수많은 비축구인들인 수원 팬들 그리고 K리그 팬들이 다 수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사실 올 시즌 초반의 출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투자를 받았고 정말 많은 기대를 받았고 그런 만큼 정말 요란스럽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1위를 해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또 기대를 했을 수원 팬들도 좀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니까 물론 송현주 해설위원이라든지 김호성 해설위원이 얘기를 했던 대로 아직까지 시간이 막 그렇게 많이 주어진 것은 아니고 이제 후반기도 남아있고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대, 당부, 당위성 뭐 이런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저는 C0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정효 감독은. 네. 근데 제가 이정효 감독을 보면서 참 이 사람 신기한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소위 이제 자기가 잘한 거가 레퍼런스가 되면은 그걸 더 끌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 감독은 항상 그거를 용도 폐기를 빨리 시켜버려요. 그 다음 걸 뭔가 하려고 해. 그러면 분명히 그걸 또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왜 그럴까 하는데 그냥 이 감독은 뭔가 더 높은 위치에 더 완성도 있는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그게 저는 가끔 보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수원에서 어때 저는 같은 도전을 하고 있다고 보고 하나 이제 수원 팬들이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게 이 도전을 함께 좀 만들어서 수원이 말하는 멋지게 해치워버려라는 그런 구호처럼
이정효 감독하고 수원 팬들이 요 고비를 한번 넘어와서 멋지게 한번 K리그 2 정복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원이니까 그리고 이정효니까 이 정도로 조금 더 눈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뭐 말을 이어나가서 좀 죄송한데 감독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축구가 있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팬들이 생각하는 축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괴리감이 생겨요. 그러면 팬들은 감독을 이해 못하고 선수는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 감독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이 후반기에 결과를 계속 갖고 오면서 물론 지금도 결과를 갖고 오는 축구를 하지만 나름대로 경기력도 올라가고 결과도 갖고 오면서 나아가야 돼요. 저는 수원 팬들도 이정효 감독을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정효 감독이 후반기에 성적을 내지 못하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유롭게 보자. 왜냐면 결국 목표는 승격인데 K리그2에서 1위하고 승격하는 게 중요치 않아요. 결국 팀이 완성도를 갖고 올라와서 K리그1에서 또 어떤 경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K리그2의 상황을 봤을 때는 승격팀은 은근히 많잖아요. 이번 시즌은. 잘하면 4팀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중에 수원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잖아요. 그러니까 팀의 완성도를 계속 다져나갈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약간 그 기준이 더 엄격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수원이라면 그래도 이정효라면 승격이 목표가 아니라 우승이 목표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이 정도의 지원을 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 전반기에 지금의 성적 2위이긴 하지만은 저는 아주 높은 평가를 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사람들 생각의 차이니까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 비슷한 걸 하나 본 게 뭐냐면은 벤투 감독. 예.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벤투 감독이 월드컵 본선에 가서 우리를 납득시키는 경기력과 결과를 낼 때까지 분명히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그 마지막 아이슬란드전에서도 시원한 경기가 안 나오니까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전술적 간섭들을 언론 팬들이 했는데 우리가 가장 마지막 순간에 딱 보고는 이해가 됐으니까 납득이 됐으니까 저는 뭐 이정효 감독과 수원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수원은 그래서 B 학점 2명, A 학점 1명, C 학점 1명 해가지고 평균은 3.0입니다. 예. 자, 3위입니다. 서울이랜드입니다. 저는 B 플러스입니다. B 플러스. 네. 그리고 한 줄 평. 네. 절대 자책할 정도 아닙니다. 균프레레. 요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좋은 의미 맞죠, 균프레레. 균버즈라고 하려다가 균버즈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저는 더 좀 그렇죠. 저는 우리가 이 방송을 하기 이제 전에 서울 이랜드가 이제 15라운드 경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 물론 이제 충북 청주에게 첫 패배의 어떤 재물이 됐다라는 게 감독 입장에서는 뭐 충격적일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하지만 저는 그 15라운드까지 오는 과정에서 서울 이랜드가 보여준 그 하나의 여정 자체를 보면은 잘했는데 김동인 감독이 끝나고 너무 자책하는 인터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아닌데 왜 이렇게 좀 화가 나셨나 혹은 실망을 하셨나라는 그 분명히 선수들의 어떤 후반전의 태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분명히 더 평가받을 부분이 좋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을 그만둬야 되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경기였다. 이런 워딩을 쓰셔가지고 사실 K리그판에서 이런 워딩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만큼의 좀 큰 실망감 같은 것들을 좀 표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강한 멘트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전반기만 놓고 볼게요. 전반기만 놓고 보면 시작과 끝이 안 좋아요. 나름대로 서울 이랜드는 성적을 낸 팀이에요. 경기력도 나쁘지 않아요. 제 한 줄 평은 알고 보면 알자. 조금 더 쥐어짜자. 쥐어짜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평가는 빗불입니다. 빗불. 그러니까 서울 이랜드가 이 정도 해주고 있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건데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시작을 했고 마지막에 또 패배를 당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서 후반기 시작하면 감독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한번 짚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 시작한다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네. 아마 김동윤 감독은 승리를 거둔 다음에 후반기 준비를 할 것이다 이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서 패배한 게 좀 충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것도 이제 시즌 첫 승을 자신들의 홈에서 청주에게 내줬으니까 그 충격파가 좀 상당했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은 B뿔이고요. 김호성 해설위원 저는 B 좋습니다. 그냥 B. 네. 그리고 한줄평은 실점을 줄여야 질 팀에게 이길 수 있다. 실점을 줄여야 질 팀에게 이긴다. 네, 질만한 팀에게 이길 수 있다. 수원 삼성, 뭐 부산 화성에게 패배를 했는데 아까 뭐 균프레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실점이 좀 줄어야 이제 뭐 항상 김도균 감독은 많이 넣고 많이 실점하는 이제 감독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높은 순위에 올라와서 뭔가 좀 경기도 잘 하고 있고 이길 팀들은 이기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질 팀에게 또 졌잖아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뭐 충남 아산 충북 청주에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실점을 좀 줄이면 중간에 뭐 무승부 경기라든지 질만한 뭐 질 수도 있을 만한 수원 삼성이나 부산이나 뭐 최근에 폼이 좋은 화성과의 경기에서도 무승부나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내려서는 팀 상대로 잘 못하고 있는 수원 삼성이나 이제 김병수 감독이 있을 때 조금 아쉬웠었던 그 2강 체제 대구와의 그 사이 언저리에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부 리그 때도 그랬지만 제가 학점이 가장 짜네요. 예. C뿔입니다. C뿔이고 2위 문턱에서 미끄러진 찜찜한 전반기 마무리.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5라운드가 너무 좀 충격적인 결과였죠. 예, 그래서 네. 저는 그 경기 안 했으면은 저는 한 13라운드쯤부터 계속 학점을 나름대로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었거든요. 지난 라운드만 하더라도 서울 이랜드는 저한테 B뿔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난 경기 15라운드 경기를 좀 너무 맥없이 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2위로 그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다는 거는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서울이랜드가 지금 한 10년 정도가 넘는 그 클럽의 역사에서 그 승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턱에서 계속 미끄러졌던 장면들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 시즌만큼은 기회를 좀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불안감이 있었던 지난 라운드를 생각해서 C뿔입니다. 예. 근데 마지막에 충북 청주라는 폭탄, 이 첫 승의 폭탄은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었고 네. 그게 이제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였다는 거는 뭐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겠지만 저는 이게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김도균 감독이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수원 FC하고 서울 이랜드 초기에 그 김도균 감독의 스타일은 특정 에이스에게 의존하고 쓸 어린 선수들 별로 안 쓰고 그랬는데 작년 중반부터 완전히 바뀌었고 올해는 오히려 위기 때 이 감독이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걸 탈출해 나가는 걸 보면서 와, 이 감독도 진화를 하는구나 여기서. 그래서 이게 올해 성격이라는 성과까지 내면은 김도균 감독도 여기서 분명히 한 번 더 레벨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까지 봤을 때는 그 경기 패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너무 채찍질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예. 좀 선수들에게 하는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그럴 것 그게 이제, 같아요. 그 그럴 정도로 거예요. 강한 네. 워딩은 정말 선수들에게 야 나 이 정도야 이 정도로 지금 나 충격이야 약간 이런 이야기를 내가 선수들에게- 더 절실해. 네. 예. 제가 아까 전에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알고 보면 I자 조금 더 쥐어짜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서울 이랜드의 전력이 이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김동현 감독의 용병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계속해서 자각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감독이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 팀은 저희 뭐 계속 K리그2 개막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3, 4위 언저리로 저희가 전력을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위를 하고 있다라는 건 그냥 딱 기대만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거 이상을 해야 이제 올라갈 수 네.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좀 분발을 축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위 보겠습니다. 4위 대구입니다. 저는 B뿔 삐뿔. B뿔이고요. 더 이제 낮았었는데 이제 최성준 감독 교체된 이후에 어쨌든 잘 하고 있어서 한 줄 평 진단명 감독 교체입니다. 네, 어쨌든 진단명 감독 교체. 이 예. 진단을 해봤을 때 예. 어쨌든 감독 교체를 한 이후에 지금 무패를 하고 있고 김병수 감독이 어떤 훈련이나 이런 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공격적인 것들 이제 경기를 수비를 해서 뺏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야 공을 잡았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해요. 뭐 이제 저도 여기저기서 들어봤을 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내부에서 생각하는 문제들은
우선 안 먹으면 우리 스쿼드 정도면 그냥 안 먹으면 어느 정도는 하고 거기에서 공격적으로 조금 더 진화하면 그냥 우승이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수비에 간과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용래 코치가 친구인데 얼마 전에 또 가서 만났어요. 수원 가서 물어봤는데 감독 교체 이후에 수비적으로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팀이 상승세를 타면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진단명 감독 교체. 네. 그래서 김호성 해설위원은 B뿔. 자, 두 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B입니다. B. 세세드가의 위력은 오케이. 감독 교체 후 수비도 발전 중.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야기한 거하고 일맥상통해요. 네. 반쪽짜리 팀이었는데 감독 교체 이후에 수비력도 향상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팀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전 감독 교체하기 전까지는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팀이 좋아지고 있어서 B를 준 겁니다. 네. 아마 두 분은 최근에 그 행보들이 좀 점수를 매기는데 플러스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B입니다. 예. 네, 저의 한 줄 평은 결단은 타이밍이야. 결단은 타이밍이야. 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결단을 했고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이 지금 이 장영복 단장이 과거에 포항에서도 이분이 단장을 했는데 아마 그때의 경험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최순호 감독을 아웃시키고 김기동 수석 코치를 감독으로 정식 승격시키면서 팀이 확 바뀐. 그러니까 장영복 단장은 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팀의 문제가 무엇이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성향과 솔루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내부에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김병수 감독에 대한 경질설이 스물스물 나올 때 다들 이제 루머 자체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올 것이다라고들 생각을 했지만 뭐 내부에서는 전혀 다르게 일찌감치 최성용 수석 코치에게 의사를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 선택이 저는 어떻게 보면 팀을 올해 대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팀을 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겠다. 예. 전반기 지금 그 최성용 감독 체제 6경기를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감독이. 역시나 제 학점이 가장 짭니다. 저는 C입니다. 예. 이렇게 비관. 쟤는 인간이 왜 그래? 내가 K리그 1 때도 냉정하고 그랬지만은 가혹하고 K리그 1 때도 그랬지만은 제 학점의 기준은 C입니다. 그러니까 평타를 쳤다 그러면 C입니다. 소준 그러니까- CC. C가 맞나요? 네, 그 학교 대구- 성향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 그 우리 학교가 좀 안 좋거든. 예, 서강대가 원래 그래. 근데 여튼 전반기 전체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15라운드 전체에 대한 평가다 보니까 물론 최성용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대구가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지금 4위까지 올라와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최근인데 그거하고 반면에 한 전반기의 절반 정도 놓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종합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C를 주면서 돌아보니 아까운 시간들. 예,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이제 이런 변화들이 있었으면은 지금 4위가 아니라 더 올라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절반은 D, 절반은 B 요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중간은 C구나 해서 저는 C 제로를 줬습니다. 그래서 B 플러스 1명, B 2명, C 1명 이렇게 해서 총점은 평균점은 2.875. 예, 2.875가 대구의 평균 학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5위입니다. 화성입니다. 예, 전반기에 굉장히 좀 뜨거운 네. 팀이었어요. 네, 가장 화성입니다. 뜨거웠죠. 네.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전 A고요. A. 한 줄 평. 지구인들아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네, 그 정도로 화성 축구가 K리그 2 강탈했는데 다만 왜 A 플러스가 아니라 A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분명 많은 수의 홈 경기의 이점도 녹아 들어 있다. 후반기에는 원정 경기가 훨씬 더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화성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미지수라서 저는 A 플러스를 고민하다가 A로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네, 또 화성이 한 경기를 더 많이 하기도 했잖아요. 네. 예, 자 일단 서우정 해설위원은 A. 예, 네, 손주 위원. 저도 A예요. 올 시즌 히트 상품 두리볼의 미래는 밝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리뷰 때 제가 차두리 감독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왜냐면 차두리 감독은 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터뷰 때 얘기한다. 그리고 경기 중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준 그 이유, 그 효과,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이 정도로 얘기한다는 건 팀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는 얘기고 팀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확실히 그 점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화성이 이 정도 성적을 내는 건
감독, 선수 서로가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단결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마음속에서는 A 주고 싶은데 네. 그래도 부산보다는 좀 점수를 낮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A를 줬습니다. A 뿔 같은 A. 네. 예. 두 분은 다 A 학점이었고요. 김호성 위원. 저는 A 뿔입니다. 예. 만주평은 K리그 1에는 강원, 2에는 화성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중계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올 시즌에 지난 시즌에 한 라운드 로빈만 더 있었으면 화성의 순위는 더 높았을 겁니다. 그 선수들이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 그 로빈에서 경기하는 거 자체가 달라요. 자신감 자체도 너무너무 다르고 그래서 올 시즌 처음에 조금 시작하자마자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대구한테 이제 지면서 시작을 해서 조금 휘청거렸지만 어쨌든 최근에 가장 뜨거운 게 또 화성이고 이번 시즌에 또 플라나 합류하고 제갈재민 선수 또 터져주고 이러면서 저는 김대환 선수요? 네. 김대환? 김대환 선수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김대환 좋아요. 오늘 그 베스트 11에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하다 결국에는 못 넣었는데 그 선수가 한쪽 측면을 혼자서 이렇게 다 뛰어다니면서 커버를 하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 와서는 뭐랄까요 되게 여유도 생겼어요. 호흡이 막 여기까지 차 있는데도 볼을 다루고 상대 수비 나오는 걸 이렇게 되게 여유 있게 제치고 풀어 나가는 걸 보면서 이 차두리 감독이 잘하는 걸 되게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아까 이제 손흥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으면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냥 이렇게 막 말씀하셨죠 인터뷰에서 얘기하면서 맞아요. 빠르게 수정하고 맞아요. 잘할 수 있는 거 더 잘하게 해주고 그 짤 아시죠? 그 서울 시절에 아이들한테 네. 자신 있게 해 막 이런 거 실수해도 돼 막 이런 거 그거를 똑같이 이제 선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복돋아주면서 팀이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성이 이 순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순위에 있어서 A 플러스로 네. 정해봤습니다. 역시 화성이 평가가 다 좋네요. 저도 역시 A를 줬습니다. 수원까지 잡았으면 꽈탑인데 수원을 만약에 지난 라운드에서 잡았으면 전 A불 줬을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 그래도 뭐 물론 좀 불운한 실점이 있긴 했지만 따닥하면서 일류첸코에게 그러니까 연결되는 이거는 장면. 뭐 말 그대로 자연재해잖아요. 이거는 클리어링 하려다가 그렇게 공 날라면 어떡해? 그냥 먹어야지. 근데 이제 그 앞에도 사실 보면은 제갈재민 선수한테 그 단독 돌파 찬스 있었을 때 그때 못 넣었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게 다가와서 이 팀이 진짜로 다이렉트 승격까지도 노려보려 그러면은 한 체급이 더 있어야 되긴 하겠구나. 물론 정말 지금 좋은 팀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 그러면은 A불을 줬을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 못 보여준 전반기의 마무리라 가지고 그래서 A0 이렇게 물론 후반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기 화성을 봤을 때 느낌은 2%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경험인지 네. 아니면은 전력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난 시즌에 올 시즌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올 시즌에 5위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거 승격할 것 같아요. 후반기 달라질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뭔가 2% 부족한데 이걸 채울 수 있을까? 딱 그거야. 예. 그게 의문점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좀 그게, 아쉽습니다. 플러스를 받지 못한 그 2%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채워질 것 시즌에 같다. 보여줬던 그 예, 모습도 예, 예. 그렇고 저도 그러길 봐요. 그리고 예. 제가 지금 K리그 1, 2를 다 보면서 K리그 팀의 가장 그 특화되어 있는 전술 중에 하나가 5, 2, 3 같거든요. 딱 그 역습할 준비 해놓고 수비하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대호 선수가 이제 한쪽 측면을 다 오르내리면서 그 숫자를 계속해서 더해주잖아요. 가장 그 이상적인 게 5, 2, 3이 아닐까. 그걸 차두리 감독이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고 올 시즌에는 이제 조금 부족했던 포지션의 선수들 이제 갈아 끼우면서 잘 하고 있다. 네. 후반기 때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두리 감독이 이제 막 미디어 프렌들리한 스타일은 아니라서 이렇게 뭐가 많이 노출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이러는 거를 자기 어필을 잘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찰하면서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차두리 감독이 5월의 감독상 이제 수상이 결정되고 나서 화성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이제 축하해주고 할 때 그 영상이 있어요. 구단 SNS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감독이 선수단을 장악을 해야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차두리 감독은 제가 볼 땐 장악이 아니고 정말 그 선수들과의 완벽한 신뢰. 선수들이 마치 진짜 막내 삼촌한테 하듯이
장난 엄청 치고 막 덤비고 막 난리치고 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게 섞이고 같이 즐기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야, 이 좋은 감독의 모델이 될 것 같다. 네, 그런 확신이 요즘에 듭니다. 네, 후반기에도 두 쫀쿠, 둘이 쌤의 쫀득한 축구,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성은 A가 3명, A 플러스가 1명, 4.125입니다. 지금 학점 기준으로는 부산에 이어서 2위입니다. 자, 이제 6위입니다. 김포 시민입니다. B 플러스 줬습니다. 원정 13년 전에 이 정도라면, 이걸로 저는 정리했습니다. 저도 결이 비슷한데 저도 B 플러스고요. 홈 경기 이제 시작했거든요. 네. 거든요. 아, 설명해 그러니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 똑같아요. 원정에서 원정 13연전을 했는데 거기서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무슨 압도적이다 하는데 6승 6승 5무 2패. 와 5무를 5무 2패. 야, 저는 이거는 원정 가서 정말 엄청나게 벌어왔다고 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홈에서의 어느 정도의 성적만 나온다면은 네. 올해 김포가 좀 더 높은 위치로 가겠다. 이거는 축구 외적 스포츠 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저께 그 김포랑 전남 경기를 갔다 왔거든요. 그 서포터석 바로 옆에서 봤는데 김포 직관이 이 정도로 재밌었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고 뭐 김포도 사실 그 오랫동안 홈 경기를 안 한 게 그 잔디를 이제 새로 가느라 이제 좀 쉬었다가 6월 달에 첫 번째 홈 경기를 한 건데 새삼스럽게 그 김포 솔터가 굉장히 좀 박진감 넘치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예. 단 한동안 하나의 못 문제만 쓰면. 단 하나의 문제만 해결하면 러브버그. 제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네. 나왔는데 7월 달이면 지옥이 시작된다. 그거는 조금 어쩔 수 선수들의 없는 입안까지 들어가는 그 벌레를 아니 정말 선수도 그렇고 이제 그 촬영하시는 감독님들 그다음 뭐 네. 저희 같이 중계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좀 노출이 돼 있어요. 저는 작년에 거의 먹었습니다. 여기 입술에 탁 불쑥 떨어졌는데 와 진짜 소름이 그거 아 제가 그때 작년에 코리아컵 중계 한 번 갔었는데 그때 등 뒤에 러브버거를 달고 했거든요.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때. 그거 어떻게 없앨 수 없나? 근데 이거는 세스코를 좀 출동시켜가지고. 근데 김포에서 그걸 없앨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전국의 모든 예산을 다 김포 FC에 몰아줘야 되는 우리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세슈코는 영입 못하지만 네. 세스코는 돈 들여서 막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박멸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가? 최대한 좀 없애면서 흔적들을 치우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튼 삐뿔이 2명입니다. 저는 B입니다. B. 고감독의 팀 뛰고 또 뛰어라. 네. 네, 워낙에 많이 뛰는 팀이고 워낙에 강력한 팀이라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김포가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원정에서의 성적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더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경기를 푸는 방식에서 더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힘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일단은 B 줬습니다. 예. 저는 또 A를 준비해 왔는데 다 B여서 다 좋아. 아니요. 이게 높게 네. 평가해야 되는 팀인데 전반기 원정 지옥을 잘 이겨냈다. 네. 라고 해봤고 원정에서 6승 5무 2패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정말. 그쵸. 그쵸?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팀이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원전 뭐 15경기 이게 아니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면 사실 원정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있지 팀 뭐 정비해야지 전술적으로 수정해야지 이런 과정에서 6승 5무 2패면 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후반기 때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만 좀 보완하고 지금 하는 것처럼만 하면 저는 우승권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오, 생각합니다. 그 왜냐하면 정도까지도. 아까 전반기 마지막에 부산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 수원 삼성이 내려서는 팀 상대로 하는 거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고 네. 대구가 지금 뭐 이제 감독 바뀌고 잘하고 있지만 후반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려운 원정을 잘 해결한 김포가 거기까지 다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학점이 뭡니까? A입니다. A입니까? 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A가 1명, B뿔이 2명, B가 1명 해서 평균은 3.5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점 순위로는 김포가 3입니다. 우리 지금 6팀 한 거죠? 인제 6팀이야. 갈 길이 멉니다. 힘내세요. 야, 자, 야 이거 잘라 계속. 자. 1부, 2부, 3부 잘라. 이런 말 할 시간도 아까워. 수원 FC입니다. 이러다 밤 새겠어. 7위 수원 FC. 저는 C뿔. C뿔. 승격 하이웨이인 줄 알았는데 롤러코스터다. 저는 C입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힘, 흔들리는 후방. 저는
C 뿔입니다. 초반 기세가 너무 빨리 꺾였음. 여기서도 내가 가장 평점이 낮아요. D야? D뿔입니다. 어, 예, D뿔 한 줄 평. 정보 작년까지 일부에 있던 팀이다. 수원 더비를 잡고 상승세를 타나 했는데 이게 얼마 안 가네요. 예. 너무 이게 네. 못 올라가는 타이밍이 네.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랜드 4연승하고 이제 이랜드에게 지면서 서울이랜드한테. 네. 예. 그 이후로 2승 4무 3패예요. 이 성적만 보면은 이제 하위권이라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3월 달에는 수원의 봄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수원 FC도 그렇고 수원 삼성도 그렇고. 근데 최근 흐름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요. 거기다 휴식기 들어가기 전에 또 이 우리 윌리안 선수가 네. 이번엔 가족까지 나서가지고 아주 그냥 감독을 공개 저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팀 매니지먼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다시 하게 되는 지금 상황을 만든 거 아닌가? 이거 내부에서 정말 머리 아프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휴가 보내고 와서 재정비해야 되는데 이거 그럼 선수 이거 어떡할 거야? 폭탄 터트리고. 폭탄 터뜨리고 지금 휴가 간 거죠. 근데 이게 그 일부에서 바로 내려온 팀이 바로 못 올라가면은 이게 지방령 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안 되지만 부산이라든가 네. 전남이라든가 그러니까요. 그런 네. 경우를 좀 봤으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처럼 문이 넓을 때 좀 다시 힘을 내 가지고 바짝 끌어당겨야 되는데 좀 실망스러웠던 전반기. 그래서 C 플러스 2명, C 제로 1명, D 플러스 1명. 평점은 2.17로 현재까지 학점 최하위입니다. 자, 8위입니다. 충남 아산. 저는 B 뿔입니다. B볼. 이유는요? 2026 시즌 고춧가루 부대 예약 그런데 상위권을 곁들인 노래 해봤고요. 화성, 뭐 서울이랜드, 수원 삼성에게 승리했고 부산이랑 무승부, 대구나 수원 FC에게 이제 패배를 했는데 안드레 감독으로 바뀐 이후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K리그 최적화되어 있는 전술 제 생각에 5-2-3으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비를 하다가 볼을 딱 뺏어서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그 상황에서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점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어서 딱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브레이크에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만 더 수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볼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좋거든요. 뭐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전방의 선수들이 결정력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뭘 줬지? B뿔입니다. 자기가 준 거를 기억을 하란 말이야. 17팀이잖아요. 아이, 기억도 안 돼. 나.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일단 김호성 의원은 B뿔, 네. 저는 C뿔 줬습니다. C뿔. 네. 기복이 문제. 기복이 문제. 그러나 안드레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한다. 네. 그래서 요 기복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팀에게 약한 모습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강약약 말고.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강팀에게 뭐 성점을 좀 헌납하는 거라도 약팀을 확실하게 잡으면 이게 사이즈가 나오고 계산이 서거든요. 그런데 약팀에게 약한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예측 불허의 팀이 돼요. 네. 그러면 이 팀을 정비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이 팀의 계획을 짜는 데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성적을 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자, 송영재 해설위원 C 플러스. 저는 C입니다. 잡음 없는 보통의 시즌은 불가능할까? 아, 저는 그것도 이제 맞죠. 경기력 외적인 부분인데 충남 아산은 그냥 매 시즌마다 거대한 폭탄을 터뜨려요. 누가 임관식 감독이 K리그 2에서 첫 번째 감독 교체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임관식 감독이 뭐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전남 감독 가니까 그냥 입 닫고 있는데 정말 좀 안 좋은 말들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렸거든요. 경기력적으로 좋은 선수들 데리고 와서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팀에 이 어떤 근본이 살려고 하면은 이런 팀을 끌어가는 운영, 행정 이런 부분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충남 아산은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C입니다. 어수선했던 전반기, 진짜 성적표는 후반기에.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드레 감독 부임 이후에 이제 수원하고 부산을 잡았는데 아까 이제 송영주 해설위원 말씀하셨던 약팀한테 좀 압도적이지 못한 모습, 용인하고 이제 비겼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게 어느 쪽이 진짜일까 싶은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마침 또 한 달간의 휴식기도 있고 하니까 안드레 감독이 그 한 달간의 재정비 기간을 거치고 후반기에 어떤 성적표를 거두냐에 따라서 이 팀의 진짜 학점이 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B 플러스 1명, C 플러스 1명, C 제로가 2명 그래서 2.5점입니다. 예.
아산의 평점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9위 천안시티 저는 C뿔 줬습니다. C뿔. 네, 박진서의 능력, 중위권으로 도약,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C뿔을 줬습니다. 저는 B 플러스입니다. B 플러스. 예, 한줄 평은 호잇 둘리볼 맛 좀 볼래? 아, 그것도 맞죠? 저는 천안 CTFC 창단 이후 지금 가장 좋은 축구를 하고 있고요. 뭐 박지석 감독은 이전 팀들에서도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아가는 또 수비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팀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 라마스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양날의 검 쓰기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선수를 또 전술적 핵으로서 활용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데 아쉬운 점은 약간 그 22세 이하 카드 활용을 사실 우리 리그 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방향으로 쓰고 있다는 점. 전반 20분을 전후해서 기계적으로 이제 교체를 하는. 사실 그 우정현이라는 선수가 작년에 좋은 잠재력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이렇게 쓰는 게 과연 팀과 선수를 위해서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전 조금 깎아서 B 플러스. 그거 아니었으면 A 줄 뻔했어요. 오, 네. 네. 저는 B입니다. B. 그리고 좋아지는 경기력 하지만 순위가 조금 아쉽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둘리볼 경기 내용 같은 것들도 좋아지고 있고 그 어린 자원들도 이제 서정현님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쨌든 뭐 이렇게 쓰던 저렇게 쓰던 출장 시간이 조금이라도 우정현 선수가 보니까 07년생 이 정도 어린 선수에게 그 정도의 경기 시간이 그래도 이제 부여가 된다는 건 뭐 물론 이제 지난 시즌을 생각하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천안 B 좋습니다. 네. 저는 B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한 줄 평은 아무 데서나 옷 벗으면 안 된다는 교훈. 예. 밀창민. 네. 예. 이 수원전 막판 실점도 결국은 좀 집중력의 부재가 있었고 수원 FC전 그 말도 안 되는 실점도 이게 너무 좀 바보 같은 퇴장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은 천안시티가 더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만 만년 하위권이었던 팀을 지금 중위권까지 끌어올렸고 수원 같은 거함을 상대로 끝까지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축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박진섭 감독의 전반기는 좀 고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올해 생각이 천안은 들었습니다. 새로운 역사 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제가 전반기에 천안 홈 경기를 3번 중계를 갔는데 점점 어떤 팬들의 응집력이라든가 네.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겠죠. 어제 진짜 수원 FC 그 마지막에 실점하긴 했지만 그 전에 막 선수들이 수비하고 걷어내고 할 때 팬들이 막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난린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터지겠다. 천안도 네. 이게 축구가 조금 더 이렇게 자리 잡고 성적이 올라오면은 여기도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는 걸 올해 박진석 감독이 이 천안 CTFC와 함께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천안 경기 보면서 그 뭔가 천안이라는 팀을 되게 얕보고 그냥 강하게 푸시 들어와서 부딪힌 다음에 볼 뺏어내고 이런 장면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를 되게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와서 부딪히는데 볼을 못 빼서 뭐야? 약간 이러면서 선수들이 이제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반대로 천안 선수들이 되게 여유를 가지면서 플레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공 잡고 앞에 보고 뭔가 이제 하려고 하고 안 됐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하려고 하는 게 되고 물론 이제 뭐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변화가 조금 이번 시즌에 생긴 것 같습니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을 줬던 올 시즌 전반기의 천안시티 지금 학점이 B 플러스 2명, B 제로 1명, C 플러스 1명 그래서 3.125 지금 학점 기준으로는 서울이랜드와 함께 공동 4위입니다. 10입니다. 성남 저는 C 같습니다. C 없는 살림을 수비의 힘으로 극복 중. C 김혜전 이후 감독 표정이 현 주소다. 정경준 감독이 진짜 이 입을 꽉 깨물고 진짜 터지기 직전인데 참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경기 제가 볼 때 XG가 한 3골 나왔을 텐데 슛이 20 몇 개입니까? 23개. 예. 그렇게 그거는 제가 볼 때 구조적으로 만든 건데 감독과 그 선수들이 노력해서 근데 결정을 못 짓는 게 미치고 한 장을 노릇입니다. 저는 C 플러스 준비해 왔는데 C 플러스. 저도 C 하겠습니다. 그냥 C예요. C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줄 평은 전반기는 잘 안 지는 팀 아니고 잘 못 이기는 팀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도 그랬고 이제 정영 감독이 처음 중도 부임했던 시즌에 이제 거의 뭐 최하위권이었고
지난 시즌에 초반에 엄청 안 지고 계속해서 이기고 비기면서 이제 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잘 안 지는 팀,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번 시즌도 패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못 이기는 팀, 이번 시즌 못 이기는 팀 이미지가 좀 굳어져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가장 낮은 학점에서 벗어났네요. 예, 저는 B입니다. 반토막난 예산 더 지독해져야 하는 전경준. 예,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예산이 지금 사실 박살이 났잖아요. 박살났죠. 진짜 박살난 팀인데 이 팀을 진짜 멱살잡이 해가지고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이 승점들을 짜내고 있는 거는 이거는 거의 기회에 가까운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팀 사정을 생각했을 때 10이면은 이거는 평가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B. 그래서 C 학점이 3명, B 학점이 1명, 평균은 2.25입니다. 예, 이제 그 다음 팀 11위 팀 경남입니다. C입니다. C. 줄어드는 예산 떨어지는 성적 방향성 제고가 필요하다. 저도 C입니다. C. 도대체 경남의 문제는 무엇인가? 도대체 아니 설경 감독 있을 때 그 플레이오프 2번 진출한 이후에 그냥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도 이제 박동혁 감독이었다가 권우경 감독 대 그리고 이을용 감독이었다 김필종 코치 이번 시즌에 배성재 감독으로 또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헤매고 있다는 거는 뭐 경험 많은 감독들 코치들 누가 와서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도대체 문제는 무엇인가? 경남의 문제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도 C입니다. 예.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뛰어야 될 때 걸음마 중. 그러니까 저는 조금씩 나아진다는 느낌은 들긴 드는데 이게 정말 미세한 느낌이라서 확실하게 결과를 내야 될 때 못 내고 있거든요. 배성재 감독이 어떤 식으로 축구를 하고자 하는 건 느낌이 오는데 그게 실현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괴리감이 좀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경남 출신으로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D 플러스 사라진 외국인 4인방 시민구단의 예산은 더 신중하게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즌 초반에 극도의 부진이 있었죠. 이제 전남한테 대패를 하면서 출발했던 그런 흐름들도 있었고 워낙에 안 좋게 출발했는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흐름 자체는 좀 좋아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 최근에 있었던 그 단레이 선수를 둘러싼 그 계약 문제가 지금의 경남의 모습을 생각해봤을 때 좀 너무 아쉽게 느껴지고 그러면 출전조차 안 하고 있는 4명은 도대체 뭐 하는데 이 선수한테 나가는 돈은 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선수단 구성부터 좀 더 짜임새 있게 애초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D 플러스 좀 짜게 줬습니다. 그래서 C0 3명, D 플러스 1명, 평균은 1.875, 현재 최하위입니다. 자 이제 12위 팀 파주 프론티어 FC 전 C입니다. C. 신생팀 중 가장 인상적, 누스 감독도 인상적. 네. 하지만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힘.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누스 감독 초반에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짜임새가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도 짜임새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초반에 보라 바스톤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결국 현실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초반에 반짝할 때 얘 왜 골을 넣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누스 감독이 보라 바스톤을 또 잘 쓰기도 했어요 그때. 근데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는 결정짓지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내가 봐야 된다 캣째. 그러니까 봐야 된다고 했잖아. 저도 C입니다. 네. 여러 의미로 3월의 팀. 네. 네, 좋은 네. 의미, 나쁜 의미로 온갖 화제는 이 팀이 다 했는데 3월이 절정이었고 그리고 나서 꽃이 져버린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좀 후반기에는 꽃 피우는 시즌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B 줬는데요. B. 저는 이제 이 파주라는 팀 파주 김해 용인 할 때는 신생 팀끼리만 좀 봤던 것 같아요. 예. B인 것 같고 신생 팀의 교과서 이렇게 좀 표현을 네, 해봤습니다. 신생팀 중에서는 가장 교과서. 인상적이니까. 예. 뭐 이준석, 이대광, 최범경, 전현병 이렇게 이제 중고참들 있고 홍정호 선수가 이번 시즌에 그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 뛰잖아요. 너무 잘해요. 네. 원래 그 자리에서 뛰던 선수처럼 막 탁 오면은 탈압박 벗겨내서 막 앞으로 주고 이제 이런 플레이도 너무 잘하고. 근데 누스 감독이 그 자리에 딱 맞는 선수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자리를 잘 써야 되거든요. 네, 전술상. 네, 네. 네. 어쨌든 이 신생 팀의 교과서 같은 모습을 이번 시즌에 파주가 그래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저는 B 좋습니다. 네. 자, 저는 B입니다. 강렬했던 데뷔 복맛은 사라지지 않는다. 예. 최근 많이 가라앉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초반에 온갖 어그로 플러스 온갖 관심들을 파주가 다 쓸어 담았던 이것 하나만으로도 신생팀으로서의 목적은 올 시즌의 절반 이상은 달성을 했다. 제가 쓴 영화는 평을 믿으면 안 되겠다. 너무 독특하다. 너만의 그 사고방식이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재밌다고 하는 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자, 파주는 그래서 C제로 2명, B제로 2명, 그래서 2.5입니다. 예, 오. 평점 2.5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13위 팀 용인입니다. 자, 김호성의 팀 용인. 김호성의 왜 내 평가를 팀이야? 들어보겠습니다. 전 D입니다. 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용인 FC의 팬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고향이 용인이거든요. 용인에서 이제 나고 자라서 하고 있는데 용인에 팀이 생기니까 좀 못하는 거는 내가 뭔가 팬도 아니지만 약간 팬의 입장에서 더 까게 되는 약간 이런 것 같고 한 줄 평은 이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전반기. 뭐 필연적인 거잖아요. 부상이라는 거는 또 이제 거기에 나이가 먹을수록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건데 이렇게 나이 많은 선수들만 너무 와 있다. 그럼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주에 있는 그 중고참 정도의 선수들이 K리그 2나 K리그 1에서 경기를 좀 꾸준히 뛰었던 선수들이 없다. 이게 이제 저는 되게 불안했는데 어쨌든 그게 현실로 네. 좀 됐고 임채민 선수도 부상으로 시작을 했고 뭐 중간에 김민우 선수도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로 바꿨는데 지금 또 부상으로 빠져 있고 꽤나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충격적인 학점 D로 시작했습니다. 용인. 저는 C입니다. C. 망인 줄 알았는데 K리그 공공재 감독의 짬바가 나왔다. 예, 첫 승 이후에 버티는 축구.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네. 어쨌든 버텼다는 점에서 조금 저서 C를 주기로 했습니다. 네. 전 D예요. D. 빛 좋은 개살구. 화려한 간판에도 초라한 결과. 사실 똑같아요. 네. 이름감을 보면 이거보다는 더 잘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K리그 2의 플레이 특성상 고찬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은 오래 버티기 어려워요. 많이 뛰고 많이 부딪히는 팀이기 네. 때문에 결국은 뛰는 선수들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름값은 너무 화려한데 구성이라든가 경기력이라든가 결과에서는 그 이름값을 쫓아가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너무 많이 기대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예. 좋은 점수를 주지 못했습니다. 네. 같은 이유로 저는 D 플러스 비싼 옷만 골라 입는다고 패션왕이 되진 않는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D 제로 2명, D 플러스 1명, C 제로 1명. 평균은 1.37로 현재 최하위 경신했습니다. 자, 14위 충북 청주. 저는 D 플러스 줬습니다. D 플러스요. 드디어 첫 승. 무 전문가의 실수인가? 이제는 성공 가도인가? 무전문가. 네. 계속 무하다가 이제 첫 승 거뒀거든요. 사실 이 첫 승이 없었으면 이거는 뭐 D 플러스가 뭐예요? 네. F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무만 계속 있었으면. 근데 이 첫 승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킨타 감독에 대한 평가가 좋대요. 경기력에 대한 평가도 좋다고 하고. 그래서 이 첫 승이 팀에게는 굉장히 플러스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D 플러스, 저는 C 플러스. C 플러스. 인내가 쓴 만큼 열매는 달았다. 전반기 마지막에 첫 승이 나와서 좀 뭐 실망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팀은 조금 더 일찍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게 매점이 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전 골키퍼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뭐 부상과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좀 D가 흔들렸던 부분,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이 기대치만큼 못해줬던 부분이 있긴 한데 대신에 뭐 이종원이라든가 민지훈이라든가 홍석준이라든가 젊은 선수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 이 지금 킨타 감독이 제가 알기로는 K리그 2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감독인데,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생각하고 후반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킨타 감독 생일 때 승리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B입니다. B. 그리고 한 줄 평은 아직 한 바퀴 남았다 하겠습니다. 신무 3패잖아요. 그리고 이제 1승을 마지막에 했는데 3무 10패였으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반 바퀴 돌았고 신무 1승, 그러니까 1승 빼고 어쨌든 신무 3패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충북 청주 경기를 보면요, 그 김선민 선수가 저랑 같이 선수생활 했었던 선수였는데 그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던 선수예요. 호리호리 해가지고 발이 엄청 빠르고 이제 이랬던 선수였는데
막 몸 이렇게 불려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뛰면서 부딪히고 이제 이런 걸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볼 간수하고 탈압박하고 짧게 패스 연결할 수 있는 걸 후방에서 하다 보니까 이 충북 청주는 빌드업 할 때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쉽게 앞쪽으로 올라와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야씨 이거 한번 우리가 들이받아 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를 갈고 나와서 하는 그런 경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자 이제 시작하자 했어 이제 그게- 빌드업 아니, 잘했어 막 무승부의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누군가 뒤통수 안에 딱 후려 갈겨가지고 불만 딱 붙여주면 불이 확 붙을 것 같은데 항상 그게 조금 부족했는데 물론 이제 파악을 하고 전반기를 승리를 하면서 마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줄평 아직 한 바퀴 남았다로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팀은 장기 레이스에서는 순위 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승부를 하는 경기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물론 승점을 잃는 것보다는 1점씩 쌓는 게 중요하지만 장기 레이스는 결국은 승점 사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승부 한 번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승리 거두고 한 번 패배 당하는 게 승점 더 많이 따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겼으니까 그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예. 경기력은 나쁜 게 아닌데. 저는 선수 생활 할 때 저도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신무까지는 난 해보진 않았는데 지는 것보다는 비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나 개인적인 그 마인드나 멘탈에 있어서도 그래도 지지 않으면 뭔가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지 뭐 약간 이렇게 그냥 이 상황을 넘어가는데 지면 이게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너무 안 좋고 거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무 10패를 했다고 생각해봐.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 네. 신무를. 저는 시약점 1승뿐인데 14위, 3패뿐인데 14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소호정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긴 시간을 이제 구성원들이 다 인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승의 가치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 축하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청주는 D 플러스, C 플러스 B 그리고 C 이렇게 해서 2.25 이렇게 평균이 나왔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 팀 남았습니다. 파이팅. 안산 C C 괜찮아. 리셋는 저점 매수했잖아. 안산 야호. 야호.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안산이 뭔가 축구 경기력 뭐 최문식 감독이 과거 대전에서 하려고 했었던 뭐 바르셀로나 축구 이런 게 화제가 아니라 마지막에 와서는 거기 작년에 리셋느가 가서 공연했던 팀인데 이게 화제가 된다는 게 좀 슬픈 일이고 또 하나 더 있다. 공중파도 탔다. 그 우리 외국인 선수가 가는 그 카페 네. 사장님 이야기. 최경미. 미마 선수요. 예, 네. 경미 힘내 경미 그건데 좀 축구적으로 본질적으로 안산이라는 팀도 지금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제는 진짜 축구로 네. 화제가 돼야 되는 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안산 C 나머지 두 분은요. 저는 D입니다. D. 네. 나쁘지 않았던 3, 4월 와르르 무너진 5월. 5월에 지금 5연패 하고 있고 그 최문식 감독한테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유럽에서 하고 있는 그런 빌드업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중계하러 가서 인터뷰에서 감독님 유럽 축구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디 경기 많이 보시나요? 했더니 아스날 경기랑 그 꼬모 파브레가스, 꼬모? 파브레가스 꼬모 경기를 많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딱 제가 그 얘기했던. K리그 감독들이 아스날 경기를 많이 본대요. 네. 네. 아스날 수비 형태랑 그리고 이제 그 꼬모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골키퍼랑 센터백 둘 있고 가운데 미드필더 다 비워놓고 저 위에 다 올려놓고 빌드업하는 그 형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중계 갔던 그 경기에서 그 빌드업 형태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 좀 많이 아쉬웠었던 경기들이 있었고 아스날의 세트피스 장면도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세트피스 많이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서 이제 또 5월달에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D 학점 줬습니다. 저도 D 줬어요. D. 이대로 가면 도약은 어렵다. 사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월드컵 휴식기를 갖게 된 게 정말 다행 아닌가. 지금 요 휴식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저도 D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 찾아온 5연패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봤던 대구전 같은 경우에도 원정 떠나서
대구를 좀 몰아붙이는 흐름도 만들고 뭐 그러니까 팀이 완전히 안 좋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체급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맞아요. 너무 명확하게 한계가 보이니까 체급. 이게 뚫고 나가는 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물론 그런 건 네. 있는 것 같아요. K리그 2의 하위 팀과 상위 팀이 오히려 K리그 1보다 체급 차이가 더 크게 날 수 있어요. 그렇대요. 네,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돈을 쓰는 팀과 안 쓰는 팀이 명확하게 구분되잖아요. 물론 이제 K리그 1도 구분이 되겠지만 그 차이가 좀 더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K리그 2 팀 중에서 밑에 있는 팀이 그 재정적인 상황에서 체급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네. 그럼 뭐 이제 감독이 정말 팀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나오느냐, 아니면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뛰느냐, 아니면 젊은 선수들이 갑자기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렵지만, 그런데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K리그 2에 있는 좀 하위권 팀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팀들 중에서 뭐 점수 높게 주신 뭐 그런 팀들 중에서는 이 순위지만 이 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렇게 평가받는 팀들도 있는 반면에 이 팀은 이 자리야 그냥. 근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저는 이제- 안산은 개미 지옥에 빠진 팀이에요. 이렇게 올해 K리그 2에 머물고 있는데 팀이 뭔가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어떤 운영의 모델이 하나도 없어요. 선수 계약도 그래. 뭐 외국인 선수를 데려와서 그러면 뭐 상당히 잘 팔기를 했어. 뭐 과거에 이만석 감독 시절에 잠깐 반짝 그 박진선 뭐 마사 이런 선수들 활약했던 그 시간 빼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유산도 없고 자산도 없고 뭐 이런 팀이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안산 씨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안산 그래였으면 진짜. 저도 안산 경기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게 그 좀 이렇게 얘기하면 선수들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볼을 다루는 능력, 그러니까 기본기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체급이라는 말씀하셨지만 상위권, 중위권에 있는 팀과 그 하위권에 있는 팀 선수들의 기본기, 공 하나 잡아놓는 수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랑 공이랑 같이 왔을 때 그냥 이제 잡아놓으면 이제 뭐 그냥 선수고, 이 사람이 오는 이 사람이 이제 오는 반대쪽으로 잡아놓으면 이제 그 다음 클래스고, 그거 뭐 한 번 더 속여서 나가서 뭐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기본기에도 그냥 공을 잡아놓는 게 아니고 이걸 뭐 이동 컨트롤, 그 다음 컨트롤, 뭐 아니면 한 번의 패스,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그 수에서 너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자리에 잡아놓고 누군가 오면 고개도 못 들고 볼 처리하는, 이래서 계속 뺏기고 계속 밀리고 이런 경우들이 경기 내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중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소개하고, 결국 그렇잖아요. 우리도 조금 뭐 부족할 수 있겠지만 장점을 우리는 이야기해주고 포장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해설자나 어떤 중계해주는 사람인데 그걸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좀 안타까울 정도의 경기력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단의 철학, 기본기 좋은, 피지컬적으로 다 떨어져도 기본기, 공 잡아놓고 패스 잘 줄 수 있는 선수만 영입한다, 이런 철학만 가져도 조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좀 활기찬 모습을 향후에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입니다. 전남. 이 팀 좀 무섭습니다. 전남. F죠? 자, 일단 학점부터 들어봅시다. 송영조 현 F. F죠. F요. 네. 자, 올 F입니다. 광양 참 좋아하는데요. 진짜 전반기는 천불이 납니다, 진짜. 저도 한 줄이에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천불이 난다. 총체적 난국. 총체적 난국. 네. 예, 저는 쿠오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 이렇게 했습니다. 또 크게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래도 이제 감독이 바뀌어서 했으니까 뭐 휴식기 이후에는 달라지길 바라고, 그 임관식 감독이 얘기한 울프팩 축구, 집단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축구가 뭔가 준비가 돼서 7월에는 좀 홈팬들에게 다른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한 후배 중에서 전남 팬이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어저께 경기를 보면서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동점골을 넣었잖아요. 동점골을 넣고 제가 이제 직관을 갔었으니까 그거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영상을 찍어갖고 보내줬는데 이제 또 못 이길 거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저한테 이제 DM을 보내더니 견훤 드래곤즈 이러더라고요. 또 졌어. 터졌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드래곤즈가 또 졌어. 이제는 아예 전멸을 했다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최하위 17위 김해. F 주려다가 D 첫 승을 했으니까. 전 F예요.
예, 이게- 저도 F입니다. 미안한데 김해의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신생팀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순위는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력이면 K3 리그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사실 팀 창단하고 K리그 2에서 한 시즌 뛴 다음에 K3 리그로 가면 이거는 대실패거든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F를 줬습니다. 저도 한 줄 평은 조직력, 활동량만으로는 힘들다. K리그 1은 어떤 그 장점 한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하면 나머지는 조금 떨어져도 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뭐 기가 막히게 해주는 선수가 커버를 하고도 남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한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K리그 2는 다 잘해야 경기를 뛸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활동량, 조직력 이런 것들이 아직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많이만 뛴다. 이것도 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실점 많이 하고 계속 이제 뒤에 물러나서만 경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 D를 주신 이유 그냥 그걸로 네, 한 줄 예, 가름한 사령탑을 둘러싼 내부 혼란을 어쩔 텐가. 거죠? 예. 이게 지금 뭐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김해의 문제예요. 예. 손흥민 감독에 대한 이게 뭐 서로 결정을 해야지 언제까지만 눈치 싸움을 하고 있을 것이며 뭐 보내려는 구단과 버티려는 감독과 이 사이에서 선수들은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인가. 이거 정리되지 않으면 저는 뭐 후반기에도 김해는 잘해야 1승 혹은 2승이라고. 네. 저는 그래도 한 줄 평은 아른거리는 탈꼴찌의 꿈. 예. 예상했던 전력에서 사실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전남 원정에서 1승을 거뒀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성과였었기 때문에 어쩌면 탈꼴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하위고 또 전력 자체가 좀 그러니까 일단 F입니다. 다만 이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서정 위원이 D를 주시면서 0.25 그러니까 올 F는 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점으로는 최하위를 면했다. 평점으로는 16위, 평점으로 최하위는 전남이 됐습니다. 네, 저희 처갑니다. 김해가 사랑으로 딜을 드렸습니다. 잘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일단 학점은 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K리그 2 베스트 11, K리그 1과는 다르게 저희가 통합 베스트 11은 뽑지 않고 각자의 베스트 11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리그 2를 팔로우하는 분들의 의견부터 먼저 구해볼 텐데 먼저 5스타. 네. 예, 저는 골키퍼부터 그냥 쭉쭉 이야기하면 될까요? 예, 골키퍼는 김준홍 골키퍼. 김준홍. 네. 그리고 센터백 중앙에는 베니시오, 왼쪽에는 보이노비치 있고요. 오른쪽에는 저는 황재원 선수랑 이건희 선수 되게 고민했는데 이 정도 스쿼드면 이게 올스타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 정도 스쿼드면 그냥 오른쪽 센터백에 이건희 놓고 그 앞에 황재원 놔도 되겠다라는 생각해서 네. 오른쪽 센터백에 이건희 오른쪽 윙백에 황재원 미드필더는 디자우마랑 김포 디자우마랑 예. 서울 이랜드 박창환 선수 예, 했고 왼쪽에는 이제 부산의 왼쪽 풀백 그 전성진 선수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이제 공격수도 윙어 말고 저는 프리조 선수를 어디라도 좀 끼워 넣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우선 그 프리조 선수를 그냥 왼쪽이나 왼쪽에서 약간 중앙 안쪽으로 들어오게 뭐 3-4-1-2처럼 두고 프리조 전방에 이제 루이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넣고 오른쪽에는 부산의 가브리엘.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 포메이션이 3-4-3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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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3-4-1-2에 가깝게. 네. 3-4-1-2. 저는 그냥 3-4-3에 맞춰서 했는데요. 골키퍼는 부산의 구상민 선수. 구상민. 네, 클린시트는 김준홍 선수가 많았는데 저는 두 번의 페널티킥 선방이 너무 결정적이었다고 봐서 구상민 선수 했고요. 3백은 부산의 장호익, 수원의 고종현, 천안의 최규백. 그리고 미드필더 4명은 서울이랜드 오인표, 수원FC 프리조, 서울이랜드 박창한, 화성FC 김대환. 네. 공격은 대구의 에드가, 부산의 크리스찬, 화성의 플라나입니다. 플라나까지. 플라나 이제 빚은 갚았다. 예, 저하고 조금 개인적인 안타까운- 그게 좀 예. 있었어요. 예. 저도 3-4-1-2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구상민 골키퍼, 3백에 베나시오, 홍종호하고 송주훈하고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홍종호 선수가 부상이 있긴 있었지만 나오면 리딩 능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에서의 관리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홍종호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우주성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들 라인에 서재민, 박창한, 디자우마, 김대환. 그리고
프리조는 안 뽑을 수가 없어서 투톱 밑에 공격형 미드필더를 썼고요. 투톱은 페트로프 그리고 크리스찬 뽑았습니다. 크리스찬이 최근 주춤하긴 했지만은 전방에서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해주는 게 많았고요. 그리고 페트로프가 에드가 다음으로 많이 넣었어요. 에드가가 8골인데 이제 주로 교체 출전을 많이 했고 페트로프는 7골인데 이 화성의 마무리를 좀 책임져 줬기 때문에 페트로프를 뽑았습니다. 예. 좀 전방에 있는 선수들은 겹치는 선수들이 있고 후방에 있는 선수들은 다들 좀 약간 픽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 김민승 그리고 수비 라인 3명은 백지웅, 하트젤, 우주성 그리고 미드필더 4명은 제가 원할 때도 그랬지만은 굳이 뭐 왼쪽 오른쪽 뭐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뽑았습니다. 이시영, 박창환, 최범경, 김대환 그리고 최전방에는 크리스찬 에드가 페트로프 삼뚝배기 이렇게 4명한테 다 표받은 선수가 박창환. 박창환. 한 명인데 네, 박창환. 김대환이 3명이고 김대환 네. 3명이고 크리스찬도 3명인 것 크리스찬 같고. 네. 에드가 꽤 나왔죠. 2명 3명 이렇게 에드가? 나온 것 저 같은데 에드가. 이제 에드가 프리조도 많이 나오지 프리조 않아요? 2명 나왔죠. 저도 네. 프리조 포메이션 두번 했죠. 프리저 3명인가요 그러면? 네. 네. 그렇게 좀 겹치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비는 완전히 다 갈린 거 수비는 같고. 우주성만 지금 2명이 겹쳤고 디자오마도 많이 뽑지 않았나요? 디저마 있었나요? 네. 미드필더 수미에 네, 디자오마 저 있지 디자오마입니다. 않았거든요. 저도 디자오마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런 2명. 8번 유형 되게 좋아해서. 네. 예. 골키퍼는 구상민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김준홍 1명, 김민승 1명. 자 이렇게 K리그 2 전반기 베스트 11까지 뽑았습니다. 와 이게 학점 17팀 맥이고 그 베스트 11은 진짜 간소화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녹화 시간이 이게 1시간이 훌쩍 오버가 됐습니다. 저 K리그 2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녹초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K리그 1이 14팀 되니까 네. 아 그래 좀 가져가야 되겠다. 올라가라 많이. 참 이게 정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저에게도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녹화였습니다. 아 참 감독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했네. 네. 최고의 감독. 이게 어려워. 저는 그래도 관록의 조성환. 조성환. 안 어렵군요. 저도 조성환. 조성환. 네. 저도 조성환. 조성환. 네. 차두리 감독 한 명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차두리 할게요. 저는 그렇군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 저도 그러니까 부산과 화성을 평가할 때 A+에 좀 더 가까운 쪽은 전 화성이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래서 저도 조성환과 차두리 중에서 엄청 고민했거든요. 예. 차두리 감독은 저는 작년에도 좀 괜찮게 해서 이제 기대치가 와 있는 상황인데 조성환 감독은 사실 시즌 끝나고 부산 팬들조차도 왜 안 나가냐고 거의 이제 비판받다가 이거를 바꾸는 걸 보면서 참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것을 네. 모르겠다. 요즘 K리그에 그 유행하는 게 왜 안 나가냐고 얘기 들은 감독이 다음 시즌에 좋은 성적 내는 서울도 그렇고. 네 김기동 감독도 그렇고 조성환 나가가 아니라 감독도 그렇고 남아였다. 네. 자 K리그 2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다워 기자가 없는 사이에 저희가 김호성 위원을 좀 모셔다가 이렇게 첫 녹화를 한번 해봤는데 어땠습니까? 좀 너무 정신 없었고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예. 내 역량에 비해서 너무 길었다. 나 여기 망부석이 되는 줄 네. 알았어. 이게 저희가 뭐 4명으로 녹화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5명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뭐 한 명 결혼이 생기면 또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김호성 해설위원의 이 오늘 또 보여줬던 인사이트들 저희가 다음에 쏙쏙 뽑아먹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또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출신다운 그만의 어떤 좋아요. 효과가 역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네. 말들을 네, 해주니까 진짜 있었습니다. 제가 예. 기분 좋으니까 다음에 나오게 된다면 그 지금 이제 상품 해야 되잖아요. 네. 아까 준이 형도 갖고 왔는데. 갖고 왔어요. 다음에 예. 나오게 된다면 저도 뭐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K리그 관련한 그게 없다 그래가지고 네. 찾아봤대요. 근데 없어가지고 다음에 뭐라도, 저희가 네. 김호성에게 뭔가를 좀 뜯어내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기 정말 길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좀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월드컵 끝나고 나서 다시 K리그가 시작이 되면 그때 다시 TMF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